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공청회가 영광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며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잎채소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는데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달 당진에 이어 오늘 신안을 방문해 허플섬과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둘러봤습니다. 김 지사의 잇따른 호남 방문을 두고 대권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이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구와 상임위를 넘어 이른바 벌떼 협력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첫 공청회가 전남 영광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공청회가 열리는 영광 스포티움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한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주거액 시설에게 처리하라! 주민들은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대 사고에 따른 주민 보호와 원상복구, 보상 대책이 누락돼 엉터리 평가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향해선 평가서 초안이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걸 보완 요구를 해라라든가 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아 버렸다는 거죠. 이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체육관 안으로 진입하면서부터 주최 측과 크고 작은 실랑이를 벌였고 급기야 단상까지 점거했습니다. 공청회는 결국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되어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공청회는 오는 15일 전북 고창에 이어 한평, 무안 등에서 예정돼 있어 찬반 갈등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며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잎채소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는데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한숨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오락가락 장맛비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물건값이 오를 대로 오르면서 비교적 저렴하다는 도매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기존에 구매했던 양보다는 더 적게 구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금 줄이는 거, 먹는 거 줄이고 그 방법밖에는 달리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장마 후 무더위와 태풍이 기다리면서 벌써부터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건 38,000원까지 가고 비싸죠. 지금 장마철이라 비싸게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 어제 오늘 시세가 갑자기 올라버리구만. 광주의 시금치 소매 가격은 한 달 새 108% 정도 올랐고 적상추는 50%, 대파는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장마철을 전후로 채소값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여름에는 특히 배추와 무, 당근의 가격이 많이 올라 소비자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배추무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배추와 봄무가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좀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배추무 비축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오늘 밤 9시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남 해안에서 또다시 비가 시작돼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내륙 5에서 40mm, 전남 남해안 30에서 100mm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각종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천사의 섬 신안을 찾아
퍼플섬과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둘러보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지난달 강진 다산초당에 이어 호남을 찾은 것이라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만송이 버들마 편초가 지고 있는 퍼플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았습니다. 신안 주민들의 환영 속에 도착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새천년 대교로 퍼플섬을 오게 된 데 남다른 과메를 쏟아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반대가 심했던 다리입니다. PC가 안 나오거든요. 어제 밤 늦게 또 그 다리를 건너면서 정말 참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동연 지사의 신안 방문은 보라색 장미가 인연이 됐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딥퍼플 장미를 퍼플섬의 컬러 마케팅으로 활용하자는데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안군에다가 돈 안 받고 그대로 주겠다. 너희한테 안 받고. 투어에 나선 김 지사는 연간 40만 명에 차는 퍼플섬의 매력을 만끽하며 딥퍼플 장미를 5, 6월에 퍼플섬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생가와 큰바위 얼굴을 둘러본 김 지사는 국민과 역사를 끝까지 믿었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으면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큰 세 가지 방향, 민생,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큰 좌표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최근 잇따라 호남을 방문해 지역민과 만남을 확대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등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3석 중 21석을 차지하고도 원구성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당론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에게 당론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 열린 광주시의원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 3개 상임위 후보들은 과반을 겨우 넘겨 당선됐고 교육문화위원장 후보는 2차 투표에서조차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경선 담합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 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이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안착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등의 지역구와 상임위를 넘어 협력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입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국토위를 담당하고 있는 정준호 의원이 광주 글로벌모터스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소형 전기차의 보조금을 늘려 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GGM은 광산구에 위치해 있고 해당 법안은 산자위 소관이지만 정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광주 지역 의원들이 합의한 책임의원제의 첫 결과물입니다. 책임의원제는 상임위나 지역구 관계없이 광주의 현안에 대해 8명 국회의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안 통과와 국가사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임위하고 지역구가 다르긴 하지만은 광주 의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조인철 의원이 책임지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는 민영배 의원이 맡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명 의원들은 함께 GGM 등 지역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협력 체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2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의원들의 협조가 이어져야 가능합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책임의원제가 소지역주의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22대 국회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다면 지역 발전의 성과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정책전략 대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은 대학 오륜관에서 개원식을 열고 의학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와 교육을 진행한
AI 정책전략대학원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AI 정책전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은 오는 9월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루해역의 김양식 어업권을 놓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40여 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해남 수협과 진도 수협은 해남 어민의 마루해역 양식업권 1,370헥타르 가운데 20%인 260헥타르를 진도군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0%의 어장은 2030년 5월 31일까지 해남 어민이 사용하기로 하는 해남 진도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지역 어업권 갈등은 지난 2010년에는 소송전으로 번졌으며 2022년 대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해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새롭고 다양한 연극을 꾸준히 발굴해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SF 연극을 무대에 올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연극의 현장에 신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장 낮은 구역 출신인 앨리스는 뛰어난 자질을 갖춰 왕립 대리모 센터에 들어갑니다. 앨리스의 머릿속은 훌륭한 대리모로 인정받아 자신과 가난한 가족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앨리스는 선진국의 전문직 부부에게 선택받아 그들의 아기를 갖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부모에게 보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ACC 공연 레지던시에 선정돼 낭독 공연으로 선보인 후 올해 ACC 레퍼토리로 공연화된 연극 대리된 존엄이 초연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의 문제, 자본의 문제, 국가 간의 계층화의 문제, 재생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진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뭔가 관심가사들이 다 얽히면서 흥미로운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극은 파격적인 서사 속에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결코 대리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화두를 던집니다. 공연은 내일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지만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ACC가 준비한 두 번째 SF 공연이 막을 올려 무더운 여름 색다른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제5민사부는 지난 10일 조성래 건설협회 광주시회 전 부회장이 김명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제13대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에 출마해 11표 차로 낙선한 뒤 당선 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선거 중 군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김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알몸 사진을 담보로 받아 협박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10대 여자 학생 2명을 유인한 뒤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담보를 빌미로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